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진영 TV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딱 열흘 전에 이 유튜브 첫 방송을 시작한 고요. 그러니까 시작해서 하루 만에 구독자 1,000명이 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꾸준히 하루에 100명씩 이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은 2,400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3,000명이 되면은 그때는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이제 시작해봤더니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그런 방송을 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원고를 쓰다 보면은 막 이렇게 불안이 밀려와요.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이거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지? 아, 그럴까봐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방송 올리고 나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조회수가 100회, 200회 늘어나는 거 보면서 아, 아무도 안 보진 않았다. 다행이다. 그러면은 야, 오늘도 뭐 100명, 200명, 300명 봐주시면 얼마나 좋으냐. 내가 내 방구석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떠드는 건데 200명, 300명이라도 봐주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러다가도 이게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100명만 봐도 행복해 하다가 그러다가 아, 구독자가 한 100명, 오늘도 100명이 늘까? 오늘 100명 안 늘면 어떡하지? 안 늘면 너무 슬퍼질 텐데. 항상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한 열흘째 제가 그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인지 이제 드라마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거기 나왔던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어요. 이게 뭐라냐면은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의 크기만큼 불행하다라는 대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조회수 100명에서 구독자 100명에서 100명으로 욕망이 커지면서 아, 이제 또 이게 아, 그럼 혹시 나도 한 10,000명 정도 구독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쩌면은 10만 명이 될지도 몰라. 그래서 나도 유튜브가 주는 그 실버 감사패 있죠. 그 감사패에다 딱 놓고 방송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 되는 게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욕망이 점점 커지고 그 욕망에 충족되지 않을까 봐 네, 슬퍼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게 그런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쓰잘데없는 상념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의 주제, 오늘은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씨 어서 오세요. 오늘 당신을 씹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재명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이 어떤 뭐 죽을 만큼 보고 싶다는 유행가가 있는 것처럼 저처럼 이렇게 시사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만큼 씹고 싶은 상대가 이제 이재명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를 또 하고 해도 정말 속이 안 풀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다 차기 지도자로 거론이 되는 이런 민주당의 대표하는 리더가 되었나?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정말 의아한, 정말 미스테리예요.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성남시에 있을 때 성남시장이라는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공공의 재산을 약탈한 범죄자입니다. 그냥 뭐 쓰레기 정치인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169석이라는 정당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 정당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그래서 정말 거의 0.7% 차이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뻔했고, 그리고 지금은 또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어 있죠. 그래도 오늘도 무슨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차기 지도자, 그러니까 그 다음번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가라는 질문에 23%가 나왔대요. 1등입니다. 지지율 1등 23%가 나왔는데 이 지지율이 더 높았다고 하는데 그보다 내려가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절망적인 일이죠.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 지경까지 왔는가 암담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나갈 수 있을까, 빠져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문득 어쩌면 이렇게 이재명을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즐길 시간이 어쩌면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 가장 측근인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됐죠. 그리고 정진상이 신청한 구속 적부심, 그러니까 구속이 정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는 이 신청이 기각됐어요. 그때 법원에서 야, 너는 거기에 구속돼 있는 게 맞는 거야 하고 기각했어요. 이 정진상이 받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김만배라는 사람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데 이 사람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 그 1호인 김만배가 그 집, 자기가 받기로 한 지분의 일부인 약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혐의를 검찰이 증명을 해서 재판에 넘길 것인지, 즉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가 오는 12월 11일을 전후해서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이 정진상의 구속기간 만료가 12월 10일이라니까 그 전에 기소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로 보고 있죠. 그래서 정 실장의 윗선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이다 라고 해서 그 정진상과 이재명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는 중이죠. 이거를 정진상과 이재명이 정치적 공동체로 보는 거는 검찰뿐이 아니죠. 이게 누가 정진상을 믿고 정진상 이름을 보고 이 사람한테 400억 원을 줘서 그 정진상이 무슨 권리로 개발 사업을 맡길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그렇게 주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삼척동자도 없겠죠. 이 개발 사업 허가의 최종 승인의 권리를 갖고 있는 성남시장, 최종적으로 허가 도장을 콱 찍어주는 사람인 이재명이 그 돈을 받은 주체라고 검찰도 보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스코어 이재명이 뭐라고 하고 있죠? 가장 최근에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이 한 발언을 보니까 25일 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재명이 수사를 말리지는 않으나 검찰은 연기 능력도 엉망인데다 이런 식으로 계좌를 계속 털다 보면 계좌가 다 달아 없어질 것 같다 라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또 한 번의 쇼를 하셨어요. 이재명 씨. 자, 자기 계좌, 자기 식구 계좌에 돈이 없다 이거죠. 세상에 이 자기 계좌, 자기 식구 계좌로 뇌물을 받을 사람도 있을까요? 뇌물을 나 잡아가라 하면서 받습니까? 이렇게 검찰이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빛의 소토로 그 돈의 흐름이 다 밝혀지는 세상인데 하긴 뭐 빨리 자기 계좌로 돈 받은 사람은 각상도 아들이 받기는 받았죠.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상도가 기소되었죠. 기소되었고 검찰이 15년 구형을 했습니다. 이 대장동 비리가 작년 8월에 박종명 기자라는 분이 쓴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기사가 나온 후에 이 대장동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으로 몇 명의 민간업자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온 세상이 뒤집어졌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만큼, 그리고 이재명이 세상이 자기를 이렇게 봐주길 바라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대로 이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공장에서 일하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법대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된 후에는 인권 변호사로 일을 했고, 그래서 그 경력을 바탕으로 성남시장이 되고 성남시장에 또 한 번 뽑히고 결국 경기도지사까지 되고 그러다가 대선 후보까지 바라보는 정치인,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경기도지사까지만 그랬으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도까지 해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그리고 이 대장동 비리가 밝혀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둘씩 밝혀지는 이 이재명의 사법 의혹은 일일이 다 열고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 시간이 10분이 됐는데 제가 이거를 다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빠르게 돌리기로 이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있죠. 그다음에 대정당과 똑같은 형태로 원래 허가를 내줄 수가 없고 토지 용도가 변경이 되기가 힘든 건데 허가권이 떨어진 백현동 개발 사업이 있죠. 거기다가 쌍방울의 김성태, 지금 태국인지 필리핀인지 도망가서 안 들어오고 있는 그 김성태, 조폭 출신 김성태의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죠. 거기다 또 성남 FC라는 축구팀에 후원금을 받으면서 이 후원금을 낸 기업들한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 씨가 경기도 지사에서만 멈췄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재명을 개천에서 난 용, 그래서 자수성가한 후에는 자신의 출신 배경이었던 취약계층을 위한 정치 행정을 폈던 정치가 이렇게 계속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까지만 하고 뭐 경기도지사 한 번 정도 더 하든가, 그러고 나서 김용, 정진상 이런 자기들 측근들하고 같이 김만배가 준 그 400억 원 갖고서는 뭐 재단 하나 만들고 원로 정치인이 돼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았으면, 그렇게 살았으면은 저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586 세대의 60년대 출생자들 중에서 그 동시대인 중에서 배출했던 꽤 괜찮은 정치인 한 명이라고 지금까지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회수 100회, 200회만 나와도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구독자가 뭐 1000명도 넘었으면 좋겠고 10,000명도 갔으면 좋겠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재명 씨의 욕심도 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 이재명 씨가 뭐를 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재명 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야말로 달리는 호랑이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칠 날이 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참 이게 조선일보의 윤평중 칼럼이라는 그 코너에, 오피니언 코너에, 제가 예, 예, 이게 제목이 도둑 정치인이라는 칼럼이 실렸어요. 그래서 도둑 정치인, 즉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세금과 공공 재산을 약탈하는 자, 훔치는 자, 도둑 정치인이라는 얘기죠. 이 칼럼에서 윤평중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범죄로 서민 재산을 약탈해 사욕을 채웠다는 도둑 정치 혐의를 받고 있다. 도둑 정치인과의 동행은 깨어있는 한국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한국판 도둑 정치를 추방해야 우리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대장동 범죄로 공공의 자산을 약탈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운 이재명 씨. 그런 자신의 도둑질 범죄가 언제까지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국민들을 속이면서 이 대장동 수사가 검찰의 소설이고 검찰의 조작이고 정권의 보복 정치라고 떠드는 거짓말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이 별로 길게 남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길게 남지 않을 거라고 희망합니다. 그 희망을 갖고 오늘도 아무도 안 봐주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앞에 이 방송을 찍었습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